네, 안녕하세요. 장동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파인 스크립트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유용한 기능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이 security 펑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security 펑션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와 별개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파인 스크립트의 아주 개꿀 기능입니다. 이거 다른 언어, 뭐 파이썬이나 다른 언어로 하려면은 손도 터지고 머리도 터지고 시간도 엄청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executive 펑션을 쓰면 한 줄만으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차트랑 완전 별개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파인스크립트를 놓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executive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인디케이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서 한번 request security 펑션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입력 값에는 심볼이라는 걸 넣어줘야 됩니다. 심볼이 뭐냐면 여기 예를 넣었을 때 나오는 여기 심볼이라고 써 있죠. 이게 다 심볼들입니다. 그래서 BTC USDT라고 돼 있죠. 근데 이게 되게 여러 개죠. 이유가 뭐냐면 거래소가 많잖아요. 그래서 거래소가 많으니까 거래소별로 이렇게 심볼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중복된 거죠. 그래서 이 중복된 거를 피하기 위해서 이 security 펑션을 쓸 때 앞에 거래소를 명시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바이낸스의 BTC USDT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 첫 번째 입력 값에 문자열로 먼저 거래소 이름을 써줍니다. 바이낸스. 그리고 컬런을 쓰고 BTC USDT라고 써줘야 그래야 BTC USDT 정보를 가져오되 바이낸스의 정보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빼도 작동하긴 하는데 기준을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 어디 거래소를 가져오는지 뭐 거래량이 많은 기준인지 뭐 대표적인 거래소인지 뭐 그런 거는 몰라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냥 이 바이낸스라고 명시해 줘야 BTC USDT를 제대로 된 거래소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져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임 프레임을 넣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1 시간 봉에서 4 시간 봉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240 이라고 써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이죠. 240 분이 4 시간이기 때문에 240을 적어 줘야 4 시간 봉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고요. 혹은 뭐 데이 봉을 가지고 싶어요. 한 하루치? 그러면은 여기다가 대문자 D를 넣어 주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하루에 어 데이터 정보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데이 봉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위크도 가능합니다. 이거면 주봉이죠. 주봉을 가져오고요. 만약에 달봉을 보고 싶다 그러면 대문자 M을 적어 주고 만약에 봉이야 뭐 여러 가지 시간봉을 뭐 데이로 봤을 때도 뭐 30 데이 뭐 이것도 가능하죠. 30 데이로도 가능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이유는 이거를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매뉴얼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컨트롤 클릭하고 security 펑션을 클릭하면은 이 밑에 내려가면은 여기에 어떤 거를 쓸 수 있는지 범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지 말고 이 매뉴얼을 보면은 내가 만약에 달을 쓰고 싶어요.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니까 1 M부터 12 M까지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12 달까지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 위크로 따지면은 52 주까지, 데이로는 365 일까지, 그리고 분으로는 1440 분까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럼 중요한 게 여기 hour가 없죠. 그래서 hour는 그냥 미닛으로 다 가져오는 겁니다. 분으로 다 가져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4 시간이면은 240 M으로 가져오는 거 240 으로 가져오는 거죠. M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240 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4 시간 봉을 가져올게요. 그래서 240 이라고 하면은 240 분 4 시간 봉을 가져오는 거고요. 세 번째에는 이제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지에 대한 표현식을 넣어 줘야 됩니다. 표현식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가져올지에 대한 어떤 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클로즈 데이터만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그냥 클로즈라고 식을 넣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거 가지고 한번 클로즈 240 이라고 한 변수에다 저장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플러스로 그려 볼게요. 클로즈 240. 자 해서 세이브를 하고 에르트 차트를 누르면은 자 지금 그려졌죠. 여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여기 4 시간이죠. 1 시간, 2 시간, 3 시간, 4 시간. 지금 1 시간 봉 4 개를 합쳐서 4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4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선이 일정하게 수평선이 그려졌죠. 이게 이제 4 시간 봉의 종가가 그려진 겁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여기도 지금 그려지고 있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 여기는 움직이고 있는 이유가 아직 확정이 안 됐죠. 클로즈가 확정이 돼야 여기도 일직선으로 딱 클로즈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1 시간 봉 차트 안에서 4 시간 봉 차트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나오죠. 그래서 이게 굳이 1 시간 봉이 아니더라도 내가 만약에 30분 봉을 보고 있더라도 이렇게 4 시간
봉 차트의 데이터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내가 어떤 봉에서도 4시간 봉 데이터를 참고하고 싶다 하면은 이 security 펑션 한 줄만으로 종가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종가 외에 뭐 저가나 고가도 같이 가져오고 싶어요. 그럴 때는 여기 세 번째 표현식에 이런 식으로 대괄호로 감싸줘서 close, low, high라고 같이 적어주면 됩니다. 근데 이건 주의해야 될 점이 3개를 받기로 했잖아요. 3개의 데이터를 받기로 했으면은 여기 변수도 3개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대괄호를 넣고 close 240, low 240, high 240이라고 해야 그래야 우리가 이 정보를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3개를 가져오기로 했으면 3개로 받아야죠, 변수를. 그래서 플롯을 한번 그려볼게요. 플롯 low 240, 플롯 high 240. 그래서 구분을 좀 해주기 위해서 low는 화이트로 그리고요. 그리고 high는 red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세이브를 하면은 네, 이렇게 종가와 더불어서 저가와 고가까지 가져올 수가 있고 어떤 타임 프레임에서든 원화를 봐도 그려지죠. 그래서 따로따로 우리가 정보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대괄호로 감싸줘서 가져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세 번째 표현식에는 지표 값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은 RSI라는 걸 구하면서 종가로 12개 길이로 구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이 240분 봉 안에서, 그러니까 4시간 봉 차트 안에서 그것의 종가를 이용해서 RSI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표현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종가가 아닙니다. 여기 1시간 봉의 종가를 기준으로 RSI를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간에 240분, 4시간의 종가를 구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RSI를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엄연하게 RSI, 그냥 RSI가 아니라 240분을 기준으로 계산한 RSI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어떤 타임 프레임에서도 다른 타임 프레임의 지표값을 얻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기본적인 사용법을 배웠고 이제부터는 좀 예를 들어서 한번 CQH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첫 번째 예제는 이거예요. 어떤 시간봉 차트에서든 200일 이동 평균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일 이동 평균은 주식에서든 코인에서든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동 평균이기 때문에 이 CQT 펑션을 이용하면 한 번에 가져와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금 단 한 줄의 스크립트가 200일 이동 평균을 가져오는 스크립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입력 값에 siminfo.ticker id가 들어갔잖아요. 이건 이제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심볼의 티커 정보를 가져오겠다. 그러니까 얘 BTC/USDT. 근데 이거를 바이낸스 앞에 붙여서까지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따지고 보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이거와 같은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매번 치기가 귀찮잖아요. 갑자기 내가 이걸 가지고 애플로 옮겼어요. 심볼을 애플 주가를 확인하려고 옮겼어요. 그럼 이걸 또 애플로 바꿔야 되잖아요. 여기를 AAPL인가요? AAPL 하고 여기 거래소까지 써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너무 그게 불편하니까 파인스크립트 제공해주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siminfo.tickerID를 쓰면은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차트의 심볼 정보를 알아서 입력을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타임 프레임을 적기로 했죠. 그래서 데이를 했으니까 하루치를 가져오는 하루 원데이 차트에서 SMA 표현식이 들어갔으니까 이 종가 데이봉으로 따졌을 때 200일인 거죠. 200일에 대해서 종가로 이동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이 표현식을 가지고 받은 결과값을 MA200에 저장을 해서 플러스로 그리면은 내가 200일 이동 평균을 그릴 수가 있는 거죠. 한번 세이브하고 제가 에디트 차트로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1시간 봉 안에서 200일 이동 평균이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4시간 봉으로 옮겨도 200일 이동 평균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만약에 내가 원데이로 봤을 때 그래도 이렇게 200일 이동 평균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내가 이 인디케이터에서 여기 기본으로 있는 무빙 어버리지 있잖아요. 얘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무빙 어버리지를 수정을 해서 길이를 200으로 해서 똑같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따라란. 자, 이 얇은 선이 얘랑 동일해지면은 딱 맞는 거죠. OK를 눌렀을 때 네, 완전 동일하죠. 같은 200일 이동 평균을 그려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200일 이동 평균이 내가 어디서든 그려지게 할 수가 있는 거고, 자, 이 CQT의 장점은 이거죠. 만약에 내가 갑자기 4시간 봉으로 옮겼어요. 그러면은
이 원래 있던 기본 차트 기본 무빙 어버리지 지표는 200일 이동 평균이 아니라 어떤 걸 하나요? 4시간 봉 기준으로 200개를 가지고 이동 평균을 구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200일 이동 평균이 아닌 거죠. 근데 내가 스키트를 한 거는 어디에서든 200일 이동 평균의 값을 얻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1시간 봉도 동일하죠. 얘는 200시간의 이동 평균이지만 얘는 여전히 200일 이동 평균인 겁니다. 그래서 이 executive 펑션만 있으면은 내가 항상 200일 이동 평균을 가져와서 쓸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트코인 차트에서 나스닥 지수를 가져오는 겁니다. 이 나스닥 지수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내 주식을 하시는 분들,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가상화폐를 하시는 분들 전부 참고할 수 있는 지수죠. 나스닥. 결국에 미국 따라가야죠. 그래서 나스닥 지수를 한번 가져오는 거를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크립트가 두 번째 예제를 구현한 스크립트입니다. 또 스크립트 한 줄로 끝났죠. 오안다라는 거래소에서 나스닥 UXD라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스닥 100 지수의 심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 100 지수를 가져오기로 한 거고, timeframe.period는 현재 내가 보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 USDT 보고 있죠. 여기에 원아웃 차트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타임프레임과 동일하게 맞추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원아워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명시해도 돼요, 타임프레임을. 근데 내가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현재 보고 있는 차트와 동일한 타임프레임을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얘를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편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표현식을 넣어줘야 됩니다. 클로즈라고 하면은 종가라는 거를 가져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스닥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얘를 플러스로 한번 그려볼게요. 나스닥. 세이브하고 에디트 차트를 누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데, 자, 지금 갭이 너무 커서 지금 비트코인은 3만 달러대고 여기 나스닥 100 지수는 13,000이네요. 그래서 갭이 크니까 되게 보기 안 좋죠. 그래서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저거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놨는데 이 테이블은 유튜브 가면은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모르시는 분은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테이블을 이용하면은 이렇게 전광판처럼 이 오른쪽에 항상 떠다니게 할 수가 있어요, 돌아다녀도.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떤 지표값을 참고할 때 테이블을 활용해서 내가 지금 비트코인을 거래하면서도 나스닥 100 지수를 참고해서 확인하고 싶다라면은 이 security 펑션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이제 security 펑션에 한번 힘을 느껴보시죠. 자, BTC에서 갑자기 내가 뭐 애플을 보더라도 애플 차트에서도 이렇게 나스닥을 참고할 수가 있고요. 뭐 내가 삼성 전자 주식을 보더라도 나스닥 지수는 항상 뜹니다. 그래서 어떤 차트에서도 다른 데이터를 가져올 때, 어떤 차트에서든 어떤 타임프레임에서든 이 다른 차트를 참고할 때는 이 security라는 펑션을 이용하면 좋습니다. 자, 첫 번째 예제도 200일 이동 평균을 구하는데 내가 이렇게 security를 하나 작성해 놓으면은 원아워에서 삼성전자를 보고 있어도 200일 이동 평균을 알아서 구해주고,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애플을 확인할 때도 애플에서도 200일 이동 평균을 알아서 구해줍니다. 어느 타임프레임에 가서든 200일 이동 평균을 구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security 펑션 하나만으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면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